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문교부에서 다른 학교 학장으로 발령낸다고 하니 학생들이 반대 농성을 벌이고 또 학부모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3.1운동의 학생 지도자에서 참된 교육자로 큰 발자취를 남긴 길영희 선생이신데요.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에서는 길영희 선생의 삶을 함께 살펴볼 심재갑 길영희 선생 기념사업회 고문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문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참된 교육자, 영원한 스승, 우리 길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길영희 선생님의 삶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오늘 이렇게 큰 액자가 하나 도착했더라고요. 이 액자에 지금 유한흥국이라고 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유한흥국은 땀 흘려서 나라를 일으키자. 근데 길교장 선생님이 60년 전에 제물고등학교를 세울 때에 학생들과 같이 벽돌 날르기, 곡괭이질, 삽질, 등짐 날르기 하면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장차 나라를 세우려면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런 걸 만드셨는데 네. 이것이 유한흥국이죠. 이 유한흥국이 우리 길영희 선생님의 좌우명이었다고 네,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액자에 대해서 네. 저희가 설명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네. 길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뭐 참 교육자, 뭐 영원한 스승 이렇게 표현을 좀 했었는데 길영희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길교장 선생님이 탄생은 1900년 10월 9일 평북도 시청군에서 태어나셨는데 평양고보를 졸업하고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2학년 때 민족의 횃불 3.1 독립운동 때에 제일 선봉에 나셔서 만세운동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학생 대표로 나서셨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예. 그렇군요. 어떻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려주시죠. 네. 예.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3.1운동에 적극 나서서 그런 큰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생전 후에 얘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기 자랑은 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다들 잘 모르지만은 3.1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많은 조선 사람들의 형사들이 그걸 숨겨서 그 발발을 위에다 얘기하지 않아서 성공했다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근데 그 당시 3.1운동 하면 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거리로 나섰던 운동이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도 체포가 된 걸로 알거든요. 네. 어떤 판결을 받았었죠? 교장 선생님도 체포돼가지고 예. 고문도 받으시고 뭐 아주 모진 고생을 다 하시고 보안법 판결에서 6개월 징역, 네. 3년 집행유예 언도, 또 국민권 제한 4년, 또 퇴학 뭐 이런 것을 받았었죠. 네. 그러면 꽤 그래도 몇 년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네. 근데 그 3.1운동에 참여를 했고 학생 대표로 나섰었고 이런 거를 어떻게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은 아주 천생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뭐 또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을 한 것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 그렇게 인격적으로 워낙 참 원만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자기 자랑을 통하지 않으셨죠. 그래도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3.1운동에도 참여를 했다라고 조금 얘기할 만한데 왜 그 가족들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네, 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후에
국가보훈처에서 그 판결문도 나왔다. 그래가지고 공문을 저한테 보내왔었어요. 36년 전 얘기인데 예. 뭐냐면 3.1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국가 유공자로서 그 당시 30만 원이면 큰 돈인데 네. 매달 30만 원을 드리겠다. 또 훈장도 드리겠다. 그래서 그걸 증명 네. 무슨 재적 증명 뭐 이런 걸 띄워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네. 아들 두 분 길현모 교수하고 길현희 교수한테 가서 그걸 드렸더니 예. 우리 아버지는 독립유공자가 아니다. 그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판결문도 나오고 다 이랬는데 독립유공자는 적어도 의병 대장쯤은 돼야지 독립운동가지 뭐 3.1 독립운동 때 만세 삼창에 선봉에 나섰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참 독립유공자라고 하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매년 그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예. 그 내려왔다가 매년 내려왔다가 20년 됐을 때에 저희 기념사업회에서 사모님이 어렵게 지내시니 사모님이라도 좀 받게 해드리자. 그래서 2005년도에 예. 비로소 독립유공자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3.1은 사모님이 또 몇 년 계시다 돌아가시자 예. 그 다음에는 규정이 손주에게는 그런 돈이 가지 않고 단 국경일, 예. 3.1절, 개천절, 광복절 이런 때에 예. 나라에서 큰 선물을 주고 그다음에 전기료, 수도료는 좀 싸게 해주겠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예. 그거라도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손주들을 또 두 손주들 만났더니 예. 그동안 할머님이 받으셨으면 됐지 예. 우리까지 뭘 그걸 하겠습니까? 아주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예. 이렇게 다들 뭘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아주 우리 길씨 가문을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교장 선생님도 대단하셨지만 그 자성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길령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3.1 운동을 하시고 이후 또 쭉 지내오시다가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은 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시죠. 예. 어떤 영향을 받으셨을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 되시는 유상규 씨를 통해서 예. 또 만나게 됐고 또 이광수 씨를 만나서 그걸 통해서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길교장 선생님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 사이에는 뭐 어떤 대화들이 주로 있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서로 어떤 교류들을 하셨을까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상농촌 그걸 표방하고 있을 때 길교장 선생님은 앞으로 밀립 농가대학을 만들어서 한국인 힘으로 농가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동지들을 7명을 규합을 해가지고 같이 그걸 추진하고 있는 터에 아주 그런 서로 매치가 되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을 모셔다가 성북동 자택에 모셔다가 서로 회의도 하고 또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길교장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시기를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일 인도 같은 데 태어났으면은 간디 이상으로 대우를 받을 터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그분의 인격을 그렇게 흠모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뭔가 이상이 맞고 뜻이 맞으셔서 그렇죠. 좀 힘을 합하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또 교류를 해오셨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전정희 그 주치의를 통해서 병간호를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나중에 임종 때는 나중에 알려졌지만은 임종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혼자 계실 때에 눈을 감아드린 것이 우리 길령희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얘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것이 알게 되었었죠. 그렇게 본인의 아까 말씀대로 자기가 무슨 뭘 했네 이런 얘기를 생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눈을 감아드린
마지막에 눈을 감아드린 얘기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군요. 와, 오늘 고모님을 통해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길교장 선생님의 이제 학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 이제 인천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 과정도 굉장히 좀 저희가 알아볼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방이 되자 아주 혼란기였었어요. 예. 모든 학교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예. 뭐 막 들어가서 그냥 책글상, 글상, 뭐 표본 막 가지고 갈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인천중학교에는 졸업생, 재학생에서 한 64명 정도 있었는데 예. 이분들이 참 선각자가 돼서 우리 학교를 지키자 그래가지고 경비대를 만들어서 밤중에 몽둥이를 들고 경비대 완장을 치고 학교를 그대로 지켰어요. 다른 학교와 달리.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일본인 학교였기 때문에 네. 인천중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누가 올 거냐 그러는데 그때 그 김영배 씨라는 분이 동산학교 교장이신데 예. 오시게 된다.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그 선배들이 예. 더 좀 훌륭한 사람을 찾아보자. 그렇게 찾아보자 그럴 때에 마침 그 동정제대 법문학부를 나온 사회주의자이신 김요한이라는 분이 예. 우리 송문호 인천중학교 해방전 2회 그분의 형님 되시는 송정호 그 선생님을 만나서 예. 인천에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분이 바로 길래희 선생님이신데 3.1 독립운동도 하셨고 예. 또 배재고등학교하고 또 경신고등학교에서 10년을 교무주임으로도 계셨고 또 밀림농가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만수동에서 후생농장을 경영하고 계시다. 예. 그래서 이 졸업생들이 귀가 번쩍해가지고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뭐 가다가 자전거도 고장나고 그랬다는데 그 멀리 한 30길 되는 예. 만수동을 찾아가서 예. 교장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넓적 절을 하면서 우리 일본인 학교였던 인천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절을 하니까 애들이 와서 교장 선생 하라니까 하여튼 학부형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네. 그럼 학부형들이 만나시면 승낙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짐을 잡고 바로 가서 학부형회를 송현초등학교에서 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양재박 선생, 김성수 선생 이 양반들이 학부형 대표가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때 이제 교장님 되시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수락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인천중학교가 잘 이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다가 이후에 또 재물포 고등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 요 보니까 또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원래는 인천고등학교로 개교를 했다가 뭔가 좀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재물포 고등학교 전에 예. 6.25 전에 인천중학교가 그 고등학교가 되게 돼 있어가지고 예. 1950년 2월 20일 6.25 전 닷새 전에 5일 전이네요. 네, 5일 전에 간판까지 갔다가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모집이 됐었습니다. 그러자 2월 20일 6.25가 나자 뭐 혼비백산해서 다 그것이 다 이제 피난을 가야 거 아닙니까? 피난 가게 되고 예.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주도로 피난을 가시게 됐었습니다. 그때 1951년도에 학제가 변경돼 가지고 예. 6년제 중학교가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이제 바뀌게 된 거군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제주도에 계시고 근데 어떤 분이 인천상업학교에 교장 되시는 분이 예. 어떻게 운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인천상업으로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중학교는 예. 중학교 3년제가 되고 예. 고등학교 3년제가 인천고등학교 상업중학교였던 그 학교가
고등학교가 됐죠. 아.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근데 제주도에서 왜 늦게 올라오셨냐 이런 얘기들 하지만은 예. 그때 제주도에 많은 군인 뭐 군성 많이 가 있어서 그 분들이 다 올라온 후에야 민간인들이 오게 돼 있어서 잔이 늦게 오게 됐었죠. 아예 오실 수가 없었군요. 예. 그래서 오시자마자 인천 시민들이 기초교장 선생님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셔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막 때밀다시피 하고 예. 또 교장 선생님도 고등학교 설치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뭐 인천 시민들이 저는 도장을 찍고 양판장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예. 지금 고등학교가 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원래는 인천고등학교로 개교를 했었는데 5일 만에 6.25가 네, 그렇죠. 벌어져서 이 이름이 다른 학교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였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인천고등학교 이름을 가져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물포고등학교로. 네, 그렇죠.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또 인천중학교도 그 역사가 굉장하지만 제물포고등학교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문교부에서 길령희 선생님을 다른 학교 학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를 해서 학생들, 시민들, 학부모들 다 반대 농성을 했다. 이렇게 오프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 같은 학교에서 16년씩 있었다. 아, 오래 있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은 닭이 계란을 품고 알을 만들려면 20일이 걸린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 된다. 예. 선생님이라는 분은 그 학교에 오래오래 있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뭐 그동안에 16년 동안 다른 학교에서 50서서 하는 것도 다 박차고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었는데 예. 그 16년 됐을 때에 4.19 혁명이 나고 뭘 자꾸 개편한다 그럴 때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한 학교에 너무 오래 계셨다는 이유로.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와, 그래도 인천 시민들, 학생들 뭐 다 길교장 선생님을 너무나 사랑하셨나 봅니다. 네, 이제 네. 엄청 반대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요. 예. 뭐 다른 학교로 저 대구 사범대 학장으로 간다. 예. 뭐 영전이 되죠. 근데 뭐 인천 시민들이 다 일어나고 지역고등학교 학생들, 인천중학교 학생들 다 일어나서 강당에서 며칠씩 농성을 하고 또 서울에 뭐 그때 국회의장으로 있는 그 곽상훈 씨를 비롯해서 여러 찾아다니면서 그런 그 반대를 저지 하시고. 운동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은 안 가신 거죠? 네, 그렇죠. 오, 그때 또 굉장히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좀 기억이 나실까요? 그 당시가? 그렇죠. 교장 선생님은 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남들이 애쓰는 걸 참 몹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만은 뭐 그때 담담하게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참 교육자로 살아오셨던 선생님께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 정년이 바뀌었잖아요.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지면서 갑자기 또 은퇴를 하게 되셨어요. 학부모님들, 학생들 다 아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예. 5.16 군사혁명을 났을 때 군인들이 참 교육을 몰라가지고 65세를 60세로 낮췄습니다. 예. 교육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1961년 10월 3일 결국 정년을 하셨는데 1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과문을 냈어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예. 우리 군인들이 교육을 몰라서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네. 다시 환원하겠다. 그러나 이미 퇴직을 정년 하셔서. 퇴직한 분들은 다시 예. 하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너무 아쉽습니다. 예. 길령희 선생님께서도 많이 아쉬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때 혹시 말씀하셨던 뭐 그런 내용은 기억이 나실까요? 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참 10월 3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정년을 하시게 되었을 때 참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랬을 때 뭐 참 교장 선생님께서
몹시 힘이 있으신데 예. 교육에 더 열의가 있으신데 그만두시게 돼서 아주 몹시 참 서운해 하셨죠. 네. 길영희 선생님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또 아쉬워했던 만큼 그 퇴임식이 또 눈물바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뭐 고별사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또 전해 주셨다고요. 네네. 교장 선생님이 고별사에는 뭐 경기도지사 박창원 씨를 위시해서 인천의 모든 시민 많이들 강대에 참석을 했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16년 동안 이렇게 교육의 성과를 올리고 있었던 것은 마치 농부가 둘이 있는데 한 농부는 뭐 운이 나빠가지고 뭐 장마가 지고 무슨 가뭄이 되고 그러는데 한 농부는 운이 좋아서 뭐 비도 잘 오고 뭐 가뭄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운이 좋은 그런 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룬 것보다도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를 잘 해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떠나게 됐다 그러시면서 교가 사절을 가지고 내가 처음에 16년 전에 학교에 처음에 와서 왔다. 네. 근데 제 1절은 여기는 희망의 빛 인천중학교 새나라 험한 길에 바칠 정성은 아침길 저녁길에 새롭다. 아 내가 참 우리나라 학도로구나. 이런 것이 제 1절이고 또 제 2절은 여기는 사랑의 동산 인천중학교 같은 맘 같은 뜻의 한덩이 불길 피고 또 피어 나무가 예쁘다. 아 내가 참 우리나라 학도로구나. 또 제 3절은 여기는 배움의 집 인천중학교 하늘의 별도 따자 땅도 들추자 누리의 온갖 진리 캐고 말란다. 아 내가 참 우리나라 학도로구나. 또 4절은 여기는 수련의 마당 인천중학교 건아들의 가슴은 밀리는 조수 넘쳐 흘러서 하늘을 차네. 아 내가 참 우리나라 학도로구나. 학생들에게 긍지와 또 자부심과 또 나라를 위한 애국심과 자부심을 불어넣는 그런 가사인데 이걸 음악 선생님 양희수 선생님이 4절을 부르시게 하고서 그 4절에 하나하나 뜻을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가까이의 그 고별 연설이 뭐 모두도 숙연했고 참 마지막에 아로하의 그 이별 노래 부를 때는 모두 다 눈물 흘리고 아쉬워했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장면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듯합니다. 고별사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 하나하나를 짚어주시면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학생이 돼야 된다, 공부하는 학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전해주신 것 같아요. 희망을 품고 나는 오늘날 이 자리에서는 지금 공부가 지금 좀 떨어지지만 앞으로 명론에 내 명론에 더 잘하겠다 하는 희망만 품고 있는 한해는 제군들은 장차 훌륭한 학업의 성과를 얻어가지고 이 학교를 졸업할게요. 근데 은퇴 후에도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길영희 선생님께서 대성학원도 개원을 하셨고 또 가루실 농민학원도 창설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 꿈을 또 이루신 것 같은데 어떤 교육기관들인가요? 네. 뭐 대성학원은 대학 입학 준비로 해서 근데 그 명칭이 대성학원이라는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 만든 그 명칭을 그대로 써서 의의가 깊지만은 특히 가루실 농민학교라는 것은 자기가 일생 동안 그 농촌 운동, 서인교육 뭐 이것을 위해서 몸을 마지막으로 불태워야겠다. 그래가지고 67년이면은 이분이 68세나 되시는데 평안히 있지 않으시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둘리 가루실 농민학교를 거기다가 창설을 하고서 그 당시에 농촌은 아주 핍해가지고 학교에 못 가는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중학교에 못 가는 애들이 초등학교는 뭐 의무교육에 대해서 갔지만은 그때 다 못 갈 때 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게 됐죠. 그것이 가루실 농민학교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길영희 선생님께서 그렇게 교육에 힘써 주셨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교육이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영희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오늘 함께 고모님과 살펴봤는데 선비라는 두 글자가 좀 떠오릅니다.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스승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분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길영희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모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